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협상이 잘 되고 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미중 협상 기대감을 또 유발을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 반도체 업종이 연이틀 올라가면서 증시를 주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는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면 수출주가 눌리고 수출주가 올라가면 또 반대의 경우가 생기는 그런 시소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차별화 장세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돌파구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6만 원 언저리까지는 올라왔는데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고비점에 다다른 삼성전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오늘도 올라갔는데 사상 최고치하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뭐 두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다음 주 이내에 돌파할 것 같다 이런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증시는 오늘도 또 올라갔고, 업종으로 보면 산업재를 제외하고는 10개 업종이 모두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또 상승폭도 이렇게 뭐 자잘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강보합 정도 수준이긴 했지만 어쨌든 제법 올라가면서 대부분 업종이 올라갔다. 이거는 뭐 특정 종목이 주도했다라기보다는 투자 심리 자체가 미중 협상 기대감으로 고르게 좋아졌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뉴스들을 정리를 해보면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유발했던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에 잠깐 나와서 협상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마무리 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쩌면 여차하면 하루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무부 관계자에 의하면 기술적으로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뭐 그 문구에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하면 너희는 이만큼 할 거지라고 해서 서로 간에 어떤 딜을 구체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깨질 분위기면 이날 낮에 끝났을 거예요. 예, 만약에 깨지는 분위기라면 이날 낮에 이미 다 끝장이 났을 건데 밤까지 있고 하루 더 있을 것이다라는 거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초는 뭔가 좀 안 좋은 그림도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JP모건은 이걸 바탕으로 만약에 미중 협상이 잘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밤에 발표되는 CPI가 예상치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조금 더 안정되게 나오면 다음 주 이내에 사상 최고치 경신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반대의 경우에는 급락 가능성도 경고하긴 했지만 일단 이 두 가지 조합이 잘 나오면 이제 최고치 경신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CT에서는 최근에 기술주에 대한 포지션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술주들에 대한 낙관론이 무역에 대한 우려감을 덮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반스 부통령의 SNS에 좋아요 뭐 이런 거 의미의 어떤 이모티콘을 붙인다든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신에 대해서 조금 화해에 가까운 표현을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사람의 SNS에 또 하트 표시 올리고 뭐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확실히 좀 화해 무드로 돌아섰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면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고, 이게 또 나스닥 상승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일부 뭐 큰 뉴스로 부각되지는 않았는데 자잘한 뉴스 두 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보복과세 899조, 이게 미국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나 봐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비우호적인 어떤 과세 조치 이런 것들을 취하는 나라의 기업이나 법인에 대해서 보복적인 어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대해서 이중과세,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중과세 부과하고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자금 빼서 나간다 이런 걱정을 펀드 매니저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 통과되지 않도록 좀 봐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의회에 로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차기 연준의장, 지금 파월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거든요. 근데 차기 연준의장에 베센트가 거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베센트 한 사람만 거론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통화정책,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친시장적인 어떤 인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연준의 독립성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니냐. 그리고 통화정책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논란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도 보도가 되긴 했는데 오늘은 워낙 미중 협상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보면 중국의 어떤 수출을 볼 때 그러니까 미국으로 넘어가는 수출은 줄었거든요. 근데 잘 보면 뭐 베트남이나 태국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 쪽의 수출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동남아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미국으로 최종 종결지로 보면은 중국의 수출은 줄어든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으로 들어갈 게 직접 들어가지 않고 동남아로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저게 뭐 그렇게 크게 감소하는 게 맞나? 감소한 게 맞나?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산 저가 제품이 아직까지는 들어오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분석이 가능한 거죠. 물론 이제 트럼프가 이걸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차단을 할 가능성이 높긴 하죠. 예, 이후에는. 근데 이제 그런 차단이고 뭐고 하기 전에 이번에 무역 협상이 잘 되면 뭐 이제 이 문제까지 불거지지는 않을 텐데 최근 들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의 제품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데는 쿠션 통해서 넘어가는 게 있어서 별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이래서 아마 이제 중국이 계속 조금 더 튕기면서 협상을 끌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주요 메가세븐 종목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만 하락해서 지금 시가총액 1위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테슬라가 오늘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326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어쨌든 머스크가 이제 납작 엎드렸어요. 예, 납작 엎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 안 판다고 그런 발언을 한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하트 표시 좋아요 이걸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머스크가 이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로보택시 출시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점들이 긍정적 영향을 주면서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또 큰 폭으로 올라갔고 상승률 상위 종목 보면 이제 인텔이 AI 관련된 GPU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는 특정 업종,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 고르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개별적인 종목들이 고르게 다 올라간 날이라서 뭐 반도체 업종 지수가 2% 올라간 거 이외에는 딱히 무슨 업종이 이제 고르게 이제 강하게 올라갔다, 특정 업종이 셌다 이렇게 보기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에선 되게 강해요. 지금 보시면 4일 연속해서 2%대 올라가고 있고 오늘까지 7일 연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114달러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미국에선 마이크론 테크가 이제 은근하게 계속 올라가는 그런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또 하나 변화가 생긴 건 무역 그 우려감 때문에 주요 증권사들이 미국의 증시 전망을 일제히 하향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상향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가장 직전에 이제 하향했을 직전 때보다 높이진 않고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증권사 분위기가 이거 무역 협상 고비 잘 넘기는 것 같다. 관세 고비 잘 넘기는 걸로 봐서 올해 증시는 그래도 결국엔 다시 괜찮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미증시 자체도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표들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소기업 낙관 지수인데 뭐 대기업들 말고 이제 소기업들이 향후에 어떤 사업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급격하게 막 안 좋아졌다가 지금 확 위로 꺾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조짐이 있죠. 그러니까 미중 간에 서로 관세 낮추기 시작하면서부터 주식시장의 어떤 또는 이제 경제의 주요 심리지표, 가장 뭐 심리지표가 되게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심리지표도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요국 증시 상승률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달러 기준으로,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보는 걸 MSCI 지표가 달러 기준인데 우리나라가 순위가 상당히 높아요. 이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한국이 한 5위권 정도, 그러니까 멕시코, 남아공, 칠레,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다음이 이제 브라질인데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 눈높이로는 한국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최근에 올라오는 시장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가 높구나라는 게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지수 보면 지금 작년도 최고치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지수 자체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어제 음봉이 나왔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삼성전자가 아직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900 넘어서 3,000포인트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삼성전자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삼성전자가 7일 이상 연속적으로 올라간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왔었어요. 작게는 5% 이상, 많이는 막 10%까지도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서 10% 조정 나오면 지수가 많이 흔들리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건 과거와 달리 이제 아예 그냥 추세로 바뀐 거다. 크게 추세가 돌아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강한 종목은 3일 연속 조정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오늘 쉬더라도 내일장 정도에서는 플러스로 바로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3일 원칙, 센 종목 또는 센 장에서는 3일 연속 조정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입증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밀려버리면 그냥 박스권 놀이에 불과하다라고 되면서 삼성전자가 안 돌리면 시장이 어려워지는 거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120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120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종목들이 좀 과열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지수는 플러스인데 하락 종목이 더 많았잖아요. 예,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주식시장에서 원칙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하기는 반등장이 쉬워요. 예, 반등은 급락하고 나서 이제 올라갈 때를 반등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보유만 하고 있으면 수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상승장은 특징이 뭐냐면 특정 종목이 지수를 끌고 올라가요. 가는 종목만 골라서 올라가는 걸 상승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이 코스피 지수는 코스닥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장에 가깝다라고 봐야 돼서 종목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조방원이 올라갔다가 전차가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종목들별로 가는 종목과 못 가는 종목의 편차가 되게 심하게 나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뭐 코스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업종별로 선별해 놓지 않으면 이게 지수는 3일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3일 중 하루만 올라가네, 또는 3일 동안 지수는 5%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2%만 올라가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화 장세에 잘 적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은 나쁘진 않은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매도로 바뀌었거든요. 어제 매도로 바뀌었고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월말 월초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데 그 자금 또 빠져나갔고, 근데 지금부터는 일단 월말 월초에 일시적인 어떤 변동성은 좀 지나갔다라고 보고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코스닥에 어떤 자금이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도해서 들어오는 자금 말고 그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 계좌에 그 이틀 후에 이제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주식 계좌에 이제 주식을 오늘 팔았다 그러면 이틀 후에 이제 주식 계좌에 자금, 내가 인출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자금 말고 실질적으로 자금이 들어왔는지 여부는 오늘부터 감지가 되거든요. 최근에 개인들이 많이 매도했던 거 빼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오늘 이후에 고객 예탁금이 60조 원을 넘고 거기서 계속 플러스가 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개인 자금에 의한 유동성 장세가 나오면서 코스닥도 연고점 넘기는 그런 시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향후에 코스닥의 수급 동향도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관세 협상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 그 증시 돌아갈 때 미중 간의 런던 협상이 오늘로 종료가 된 건지 아니면 하루 연장된 건지 알려드리게 되겠죠. 아시아의 반응. 어제 갑자기 중국 증시가 오후장에 확 빠져서 뭔가 협상이 문제가 되나 보다. 또 그때 화웨이의 런정페이가 또 이상한 발언해가지고 또 시장이 밀리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어쨌든 아시아 증시의 반응, 그리고 외국인들 순매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어제 매수 규모가 적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줄었잖아요. 그 전날 대비.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가 피크를 지나간 건지 요것도 중요하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하락 종목 수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앞으로는 자주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 장세에 대해서 이제 적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시장이 어제
불안할 때, 뭔가 자신감이 좀 떨어질 때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쪽이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또 자신감 있을 때는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이 또 반응하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뭐 당장은 뭐 이럴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은근히 따박따박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 쌓이기 시작하는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이니까 상반기 포트폴리오가 재편되면서 상반기에 나는 이 종목을 정리하고 하반기에 이걸로 바꿔 탈 거야. 그런 과정에서 포트폴리오 비우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그냥 계속 매도 나오는데 이게 하루 이틀 매도가 아니라 꾸준하게 별 악재가 없는데 매도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은 기관 그 포트폴리오 정리만 끝나면 또 급반등이 가능해서 그런 류의 기업들도 자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의 변화, 종목들의 변화 계속해서 체크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20년도에 고객의 딱금 추이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봤는데 코로나 때 이후에 자금이 그때 고객의 딱금이 한 28조 원 정도 되다가 47조 원, 거의 50조 원 이렇게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때 외국인들의 매수 없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유동성 장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이런 장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투자자들이. 근데 아직까지는 조짐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조짐이 없는데 이후에 이제 이런 예탁금이 증가가 되면 코스닥 쪽에 굉장히 다이나믹한 장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모레까지만 이벤트 진행하는 건데 고릴라 리서치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그 동영상 페이지가 나오고 거기서 요 명칭 고릴라 리서치라는 요 글자를 클릭하시면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멤버십 이벤트 하니까 더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시장이 되게 재밌는 장은 아니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반등장이 재밌고 상승장은 일부 투자자들한테만 재밌는 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엄밀하게 보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좀 재미없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어떤 업종별 수급 동향에 집중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데이터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여기서 뭐 뉴스도 여긴 주로 이제 보고서도 올려드리고 데이터들 올려드리고 여기 보시면 증시 분석 데이터 올리는 데가 자료 통계 이런 거 올리는 데고요. 뉴스 증권사 보고서는 보고서나 그날 주목할 뉴스 이런 거 올리는 곳이니까 게시판별로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참고해 보시고 이번 주까지만 멤버십 이벤트 진행하니까 또 많이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